코로나19로 멈췄던 국제 불교 교류가 베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의 불교 랜드마크로 개발되고 있는 땀쪽 사원에서 연등회를 매개로 본격적인 불교 문화 교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육군병원 분원 사실이 검증되면서 지난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통도사가 호국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전 용사와 유가족도 참석해 호국 불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군종교구는 국군과 우방국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6.25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대제가 국가 행사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년고찰의 숨결을 느끼며 심신을 치유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요가를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화엄사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만해 선사가 남긴 위대한 삶의 향기가 한편의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선사의 뜨거웠던 삶의 흔적이 서린 시무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암울한 시대 시무장에 새긴 열정과 사랑이 노래가 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국제교류 행보를 베트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30여 종단 대표는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불교 랜드마크로 개발되고 있는 땀쪽 사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연등회를 매개로 본격적이고 활발한 양국 불교 교류 약속을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 협의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 교류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종단협의회는 다음 날인 18일 시내에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땀죽 사원을 방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불교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양국 불교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베트남 불교 승가회와 활발한 문화 교류를 약속하며 그 첫걸음으로 연등회 초청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심성의껏 베트남 불교하고 교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내년 4월 초파일 때 우리 봉축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불교 대표자 여러분들을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회는 종단협의 제안을 반갑게 수락하며 대표단 방문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 활성화에 촉매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Nhân dịp đợt này Hòa thượng cũng như là phái đoàn sang thăm Việt Nam thì cũng mong muốn rằng có cái mối quan hệ đặc biệt giữa Phật giáo Việt Nam và Phật giáo Hàn Quốc trong cái lĩnh vực giáo dục, thế rồi hoàng pháp cũng như là Phật tử. 특히 한국 불교의 체계화된 의례의식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부러움과 관심을 표하며 교류를 통해 연등회 참가는 물론 땀죽 사원에서 한국의 전통 연등회가 열리길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Hiệp hội Phật giáo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của thiền phái Tào Khê thì có rất nhiều các cái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hoàng pháp, phát triển đồng bào Phật tử tại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các cái hoạt động lễ hội văn hóa. Có thể nói rằng thời gian nào đó thì cũng tại chùa Tam Trúc này sẽ được diễn ra một cái lễ hội văn hóa đèn lồng của quý hòa thượng ở tại đây để giới thiệu cho đồng bào Phật tử Việt Nam. 베트남 내 11개 불교 종단과 5만 5천여 사찰을 관리하는 베트남 불교 승가회는 종단협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한국 불교의 체계화된 시스템과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법을 배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코로나 이후 첫 국제교류 상대로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동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불교계를 선택했습니다. K-팝, K-뷰티, K-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에서 K-불교의 가능성도 짐작해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회와 만나 연등회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 불교 문화 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앞서 땀쪽 사원을 순례했는데요. 호수 위 섬 전체가 하나의 사찰로 지금도 개발이 한창인 땀쪽 사원은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은하 기자입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땀죽사원은 호수 위에 떠있는 섬 전체가 사찰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5천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금도 불사가 한창인 땀죽사원은 3개의 법당을 중심으로 구역이 나눠집니다. 배에서 내려 32개의 석주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정각은 관음전입니다. 종단협 대표단은 꽃과 향을 올리고 삼배로 부처님 전에 베트남 순례 일정을 고했습니다. 3개의 법당 가운데 두 번째 교주전을 참배하고 대표단은 땀죽사원의 상징인 삼세불전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천년 전 딘왕조 때 창건된 이후 터만 남아 재건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땀죽사원은 2048년까지 대규모 불교문화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 대표가 참가하는 UN 벳삭데이가 이곳 땀죽사원에서 봉행되며 하노이의 새로운 불교 랜드마크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Nam và đến thăm chùa Tam Trúc. Chùa Tam Trúc này thì cũng đã có từ hàng ngàn năm, nhưng mà xây dựng mới này thì cũng vừa mới khánh thành những cái giai đoạn đầu là cái đại lễ Phật đản năm 2019 của Liên Hợp Quốc tại trung tâm chùa Tam Trúc ở đây.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진 5천만 제곱미터 경내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정각. 압도적인 규모로 조성된 불상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와 함께 불교의 성장도 가늠하게 합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회는 세계 최대 규모 관광단지로 땀죽사원 불사를 이어가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불교 국가와 교류를 확대해 베트남 불교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3.1 육군 병원 분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증되며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통도사는 이를 기념하고 전쟁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 분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증되면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영축 총림 통도사가 현충시설 지정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호국영령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호국영령 위령제를 18일 봉행했습니다. 경내 대웅전 마당에서 봉행된 위령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증명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 주지 현문 스님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사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이 위령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했지만은 앞으로 거국적으로 이 6.25 전쟁 때 전사된 분들의 영령을 정말 천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위령제에 참석한 이 시간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참석 사부대중은 위령의식과 함께 헌양과 헌화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음성공양과 군악대의 추모가 살풀이와 대금 추모 공연으로 넋을 위로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산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일은 다시 통도사의 소임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호국영령 위령제는 통도사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전쟁 중 산화한 무명의 용사를 위로하고 이 땅에 희생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발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19년 발견된 통도사의 용화전 미륵불 복장 유물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3.1 육군 병원 분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증되며 202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통도사는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용화전에 첫 미륵 옥불을 조성하고 이날 위령제와 함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불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는 호국이라며 현충시설 지정과 위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호국불교라는 이 영예로운 칭호 또한 불교가 우리 결의와 함께 오롯이 애완을 함께하며 남긴 그런 훈장임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통도사 우담바라 합창단,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왕기연 등 산사음악회 공연을 통해 불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앞서 조계종 중정예와 성파대종사가 6.25 전쟁 호국영령 천도 위령제를 앞으로는 거국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뉴스를 전했는데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지난 주말 봉행한 호국영령 추모 법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지난 1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제22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연불로 영령들을 천도하고 참석 사부대 중은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군 장병 전사자 13만 8천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부상과 실종, 포로까지 피해자만 100만여 명입니다. 자유수호와 세계 평화를 위해 참전했던 우방국들의 전사자는 4만 1천여 명, 부상자는 10만여 명입니다. 안준석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은 모두의 희생이 대한민국에 지금이 있을 수 있는 터전이 됐다며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국민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삶은 이처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입니다. 전 국군불교 총신도 회장 김병주 대장은 조계종과 국군불교 총신도회 이상으로 위령대제 법회를 국가가 주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행사 또 국가 행사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척이 못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민족 정신의 근간에는 항상 호국불교가 있었다며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노라는 위기에 직면할 때 불교는 늘 백성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국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지식들의 활동을 발굴하여 기록하고 선양을 통해 잊혀진 역사가 되지 않도록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과 참석 사부대중들은 호국 영령들의 위패 앞에 헌화하며 희생을 추도했습니다. 호국 영령들이여, 목숨을 조국에 바쳤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의 수호자로 다시 환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호국불교 정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은 후대들에게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리산 구례 화엄사가 화엄 하나 되다, 화엄 빛이 되다를 주제로 제2회 화엄사 요가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천년고찰의 숨결을 느끼며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가로 하나 된 현장에 김미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 넘은 전각과 석등 앞에서 매트를 깔고 앉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요가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구례 화엄사가 올해 2회째 개최한 화엄사 요가대 축제 현장입니다. 화엄 하나 되다, 화엄 빛이 되다를 주제로 화엄사가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심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화엄사가 그 힐링의 장소로서, 또 마음 치유의 장소로서, 또 화엄의 이름답게 화합의 장소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오셔서 참배하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참가한 500여 명은 지리산의 맑은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소느 트리베디 주한 인도문화원장이 참석해 화엄사에 감사를 전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들이 요가 시범과 전통춤 공연을 선보이며 양국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파란색의 양산 퍼포먼스도 펼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나와서 이런 행사에 참가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날씨도 좋고 500명이랑 이렇게 같이 화엄사라는 곳에서 이 행사가 진행돼서 너무 뜻깊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하나됨을 뜻하는 요가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운동이자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수행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요가로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 몸속으로 영혼을 불어넣어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eans uniting mind, body and soul. So when you practice yoga, it is more than exercise. It helps your body to integrate with your mind and soul, and it brings spirituality within your body. 화엄사는 요가 축제와 같이 사찰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17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무원스님은 단양 구인사 총무원 접견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치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도정을 이끌 때 도민과의 협치 정신을 잊지 말고 천태종의 3대 지표를 벤치마킹한 애국, 대중, 생활 문화를 활성화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도는 불교와 인연이 많은 지역이라며 천태종도로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환담에는 오 당선인의 부인 박선희 여사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만해 선사가 남긴 위대한 삶의 향기가 한 편의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선악원이 만해 선사 78주기를 맞아 그의 뜨거웠던 삶의 흔적이 서린 시무장에서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시무장에 새긴 그의 열정과 사랑이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남긴 치열했던 삶과 사랑이 한편의 뮤지컬 시무에서로 탄생했습니다. 만해 선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뮤지컬 속에서 다시 태어나 뜨거웠던 시대를 노래합니다. 모질었던 시대의 고난과 만해의 번뇌는 현재로,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그 청년은 유심으로, 그리고 그가 꿈꿨던 조국의 독립과 미래의 희망은 오늘이 됐습니다. 선악원이 만해 선사 78주기를 맞아 그의 소박하면서도 뜨거웠던 삶이 서려 있는 시무장에서 만해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강인하시고 정의로웠고 그리고 참 소박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곳 시무장은 그런 스님의 소박한 삶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깨달음을 갈구하던 만해 선사의 걸음걸음의 끝에는 늘 시무장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핍박에 외로운 최후를 맞은 일송 김동삼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면서도 암울한 시대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만해 선사의 노래는 관객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1년간 머무시면서 만다운동, 불교 청년운동, 그리고 일송 김동삼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여기에서 마포용에서 돌아가신 분을 직접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5일 장례를 치르기도. 성북동 비탈의 좁은 골목길 깊숙이 자리한 2칸짜리 작은 집 시무장. 시무장은 만해 역사공원으로 거듭나 후손들이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오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이렇게 배워나갈 그런 터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무장으로부터 쭉 밑에 아까 밑에 그 도로변에 거기까지는 여기를 우리 만해 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다른 것도 다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쭉 앞으로 역사 공원으로. 선악원은 만해 선사를 되새기는 시간들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스님이 첫 선서와 전시회와 사불사경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지난 18일 울산 중구문화의 전당 1층 전시실에서 출가 이후 꾸준히 그려온 100여 점의 선소와 작품들을 모아 첫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불자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공부 교재인 오색 사불사경 시리즈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6권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탈종교화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교에 앞장서 왔다며 사불사경을 위한 그림책 시리즈도 많은 아이들이 좋은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진 스님의 첫 선서화전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이 밀양에서 수륙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은 지난 17일 밀양 삼봉사에서 총무원장 노건 스님, 전국 신도회 윤으람 회장 등 소속 사찰 스님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 인류 평화와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수륙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노건 스님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원력의 가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구촌이 전쟁 참화가 없는 상락아정의 불국토가 되길 염원한다고 기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촌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